이 문화 세계에 있어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와 일본인의 의식 구조는 주체와 세계의 관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 일본적 사고에서 식민 역사를 바라보는 것하고 우리적 사고에서 식민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천양지 차이예요. 그런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체 세계 분리 불가하다.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분리 불가하다. 아, 세계가 이미 우리 주체를 다 선점해버렸어요. 문화가 이미 다 선점해버렸어요. 예, 공부한 겁니다. 근대적 선의에 털고 갑시다. 이게 다 공부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모두 틀렸어요, 이거. 이거 다 틀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다 틀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 여기 써놨잖아요. 아, 그러면 어찌하리야 써놓은 겁니다. 저도 괴로운 거예요. 저도. 왜? 저 자신도 알면서도 못 벗어나잖아요. 알면서. 참 이게 인간의 그 한계지. 하이데크 생각을 빌려오면 순수한 참에 가까이 가는 길은 있다. 보통 사람에서 현존적으로 깨어나라. 의식하지 않고 있음 없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는 인식하면서 살아봐라. 아, 이 두 분 저 몇 차례 만나뵀었죠. 예? 근데 그 오늘 이 강의에 처음 오셨는데 지난번 강의 질문할게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보통 살아갈 때 나는 있어, 나는 없어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 여기 사람들 괴로운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있어, 나는 없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존재를 다자인이라고 저 하이데크 같은 사람은 어려운 말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 모르면 이런 말을 잊어버리세요. 그냥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요새 그만 가지면 됩니다. 주체가 세계 속에 투척도 있어요. 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요, 생각하면요, 자기 문화의 조건을 성찰하게 돼요. 내 문화의 조건을 성찰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집중 연구한 사람입니다. 제가 집중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이거 다음 주에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 강의할 수 있을까? 다 없으면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원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끝나면 독일식에서 돈 안 나와요. 저도 돈 못 받아요. 강의해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성찰해서 그 구조를 성찰하는 순간 세계를 뚫고 나갈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하이데크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습이야. 하이데크는 여기서 수습이에요. 더 이상 구체적인 걸 설명을 못했죠. 자, 그다음 푸코 빨리 갑니다. 인간의 할일 세계를 벗어나서 저항하라고 그랬죠. 푸코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항해야요 기존의 체제를 깹니다. 제가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용중 선생님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용중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용중 선생님 저하고 좀 요즘 자주 뵙는 사이가 됐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름 서로 알고 지냈을 뿐 자주 뵙지 못했던 분이죠. 근데 저는 소식을 들었죠. 다른 건 잠시 나누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저 아이들에게 그 유기농 도시락, 유기농 점심을 해야 된다. 그걸 엄청 이제 추진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도시락 잘 나와요. 맛있게 나와요. 그럼 보통 사람은 맛있네, 먹으면 되네, 채소도 맛있네, 뭐 고기도 맛있네,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적응한 거잖아요. 적응. 푸코식으로 얘기하면 그 세계에 적응해버린 거예요. 그 적응한 게 정상인이죠. 푸코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용중 선생님 비정상인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체제가 이게 뭔가 이상한데? 질문 던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유기농을
그래야지 농약 들어가면 그거 먹이면 되나?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부적응자가 되는 거야. 그 사회 체제의 부적응자가 돼서 싸우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큰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하나요? 유기농 아이들에게. 명칭은 모두 친환경 급식인데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고. 아직도 뚫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도 일반 집밥보다는 낫습니다. 일반 집밥보다 더 낫대요. 일반 집밥보다 낫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상급식이잖아요. 네. 그 얼마나 애들 먹이는 것 같고 뭐 퍼주기다 이렇게 했습니까? 예전에 그랬죠.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그런 벽을 뚫는 거. 기존의 사회 체제, 세계에 대한 저항. 그 저항 과정 자체가 자유자의 길이에요. 이걸 여기서 수도판에서 나는 다 했다는 순간 또 그 사람도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힘든 거죠, 사실은. 현존제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죠. 자, 이제 또 락항 생각 언어 공부한 거니까 빨리 가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예, 지세라. 그러면 데리다는 어떤 방법을 제시했어요. 데리다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요 얘기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안 했잖아요. 근데 데리다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어떤 방법을 제시했느냐? 해체하라, 탈구축하라.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리다는 차연하고 해체라는 두 말을 알아두면 돼요. 현전 형이상 아이고 몰라도 됩니다. 그 어려운 거 당신들끼리 싸우시오 그러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해체하라. 그 다음에 해체하라는 말은 탈구축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번역은 해체. 컨스트럭션. 프랑스 말 발음하기 어렵네요. 탈구축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해체라는 말은 뭐냐면 요걸 영어라고 생각해서 잘 보면은요. 요 DE라는 걸 빼봅시다. 빼보면 construction이라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건설이라는 말이에요. 요 T자 빼고 construction 영어로 construction 뭐 프랑스 비슷하죠. 하여튼 construction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여기 콘자를 빼고 요걸 읽으면 destruction은 파괴예요. 그러니까 D자를 빼서 construction 하면은 건설이라는 말이고 요 콘자를 빼고 destruction 그러면 영어로 그러면 파괴라는 얘기예요. 이 두 말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거 데리다가 새로 완전히 새로. 그래서 deconstruction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우리가 이거 번역을 할 적에 특히 일본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학술 용어 일본의 큰 영향을 받아요. 해체라고 번역을 했죠. 이걸 탈구축이라는 차라리 해체라는 말보다 탈구축이 더 좋아요. 근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기존의 모든 이원론과 현전 형이상학에 의한 것들을 다 해체하라. 해체가 뭐지? 근데 해체해야 될 대상은 이거예요. 이거 다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원론, 인간을 남자 여자로 나누는 거 해체해버리라는 거예요. 네. 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천당과 지옥으로 나누는 거 해체하라는 거죠. 다 이원론 중에 다 해체하라는 거예요. 기존에 여기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기존의 교육, 기존의 역사, 기존의 문화, 기존의 사상, 기존의 기록물, 기존의 고전, 기존의 책들, 기존의 교육, 예술, 종교, 정치, 사회체제, 전통 다 해체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다 해체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래. 다 해체해야 돼. 특히 근대적 사회의 토대를 둔 것들. 이게 중요합니다. 근대적 사회의 토대를 둔 것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제강점기의 모든 식민사가.
다 해체해야죠. 왜? 일제강점기에 행했던 일본인들이 행했던 것하고 식민사관이 전부 다 이원론과 현전 형이상학에 의한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해야 되는 거죠. 현전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어려우면 그냥 두 개로 갈라치기 하는 거 이렇게 우선 생각해 두세요. 두 개로 갈라치기 하는 거. 두 개로 갈라치기 하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연적으로 이론론으로 귀결이 돼요. 이론론. 대립하면 우등자와 열등자가 생겨서 우등자가 열등자를 지배하는 지배적 이론론이 만들어져요. 기독교에서 사실 참 이 언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독교 목사이기도 하죠.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주여 주여 그럽니다. 주님 주님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노예네? 종이네? 나는 종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여 하지만 하면서도 말은 그 속에 갇혀 있어요.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그 언어 속에 있는 건 뭘까요? 주인이 나를 지배해도 된다. 주인과 종인데 주인이 나를 지배하는 이론 체제예요. 그래서 옛날의 신인식과 지금의 신인식은 달라요. 21세기 신인식은. 옛날에는 신 속에 모든 존재가 흡수되죠. 신 속으로 이론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동등 체제가 이루어져요. 내가 신이고 신이 나야. 어느 분하고 신학을 전공하신 어느 분하고 어저께 바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신이고 신이 나라. 그런 인식으로 바뀌어가요. 그 말도 굉장히 의미 깊은 것이지만 그걸 여기서 다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전부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체란 어떤 것이냐 이거죠. 해체란 해체입니다. 일단 파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해체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펼쳐놓으라는 겁니다. 그 꽁꽁 나사모일씨 쪼여 있잖아요. 그걸 풀라는 거예요. 다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원론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빼라는 거죠. 이원론을 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차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다시 조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체는 분해한 다음에 이원론적인 것, 현전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빼고 다시 조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나사못들을 넣어가지고 새롭게 조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되 새롭게 만드는 거죠. 해체는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21세기 교육 역사 문화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이거 빼면은 21세기 교육하면 안 돼요. 종교도, 역사도, 문화도 해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반성적 이성 촉진, 그냥 어려운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육도, 역사도, 문화도 해체 대상, 식민사관, 민족사관 다 해체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모두 다 주체와 세계의 분리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학교 현장에서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지금도 하나요, 강동원 선생님? 눈높이 교육 지금도 하나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럼 항상 아이들은 교실에서 우르르만 봤죠. 눈높이가 아이들의 눈은 낮게 있고 본래 서도 키가 작은데 안전이 더 낮고 선생님은 손이 더 크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은 내려보고 아이들을 올려보는 거죠. 지배구조예요. 그것도 지배구조라고. 선생 중심주의의 지배구조. 선생이 위야. 선생과 학생 대립자잖아요. 옛날 교육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립자인데 대립자가 생기면 항상 누가 주도권을 가져요? 누가? 선생이 주도죠. 그러니까 선생이 아이를 지배하는 게 되어버려요. 근데 이걸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전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라. 그러니까 대화할 적에 선생님이 앉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려고. 아이들 눈높이. 이게 눈높이 교육이에요.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리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보기 위한 몸부림이 교육계에서도 문화계에서도 종교계에는 잘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러나 깨있는 사람들이 엄청 하고 있는 거죠. 새로 쓰는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단체에서 여기도 단체 대표 안 맡으려고 낑낑해서 오다가 대표를 맡았습니다만 지금 또 어느 단체에서 대표 맡으라고 막 해서 안 한다고 지금 막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독서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 지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고전을 읽히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전을 읽혀야지. 고전을 읽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고전을 해체시켜서 읽도록 해야 돼요. 고전을 그대로 읽도록 하면 안 돼요. 해체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솝와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리스는 철저하게 이원론의 세상이었어요. 모든 걸 이원론적으로 나누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쓴 글은 다 이원론의 토대를 둔 글들이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막 읽도록 하죠. 그러면 뭘 가르치는 게 되죠? 아이들에게 이원론을 강화시키는 걸 가르쳐버리는 거죠. 매우 위험한 거죠. 근대에 쓴 책들은 근대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해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분해한 다음에 다시 컨스트럭션, 다시 조립을 해내가야 되는 거죠. 좋은 것으로. 어떤 부족한 것은 집어넣어서. 자, 개미와 배짱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배짱이는 저기 어디 나무에서 삐리리 삐리리 노래 불렀어요. 그러니 결론은 뭔가요? 이솝과의 결론은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모아가지고 창고에 잘 들이고 겨울철 되니까 배짱이는 먹을 것도 없어서 가서 나 좀 줄래? 똑똑똑 무드를 나 좀 먹을 것 좀 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은 그 글을 읽으면서 뭘 느끼겠어요? 개미처럼 살아야지. 배짱이는 나쁜 거. 괜히 배짱이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욕먹어요. 기분이 되게 나빠. 기분이 되게 나빠요. 아니 왜 배짱이 그 노래 불렀다고 그게 죄인가요? 아 참말로.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놀고 먹는 줄 아닙니다. 여러분. 음악하려면요 머리가 박살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교수님 천재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스로 얘기해서. 왜요? 글 쓰는 사람이야. 무슨 이야기 듣고 쓰기도 하고. 우리 언어가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쫙 만들어내면 너무 아름다워.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배짱이가 그냥 맨날 놀면서, 띵동댕띵동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딴따라라고 욕 많이 하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게 다 무슨 때문이에요? 현전형이상하게 우리가 갇혀 있어요. 즉 이원론 틀 속에 갇혀 있어서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새로 썼어요. 어느 대학 강의에서 이걸 제가 쭉 읽어줬거든요. 좀 제 감정을 실어서 울더라고요, 학생이. 그걸 읽고 여러분도 울기 바랍니다. 그 새로 쓰는 개미와 배짱 이야기는 원고에 있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죠.
앞부분의 이야기는 같습니다. 막 노래 부르죠. 겨울이 됐어요. 개미들은 창고 안에 들어가서 아파트처럼 지어놓은 좋은 집에 가서 뭐 광장도 만들어놓고 자 우리는 쌓인 게 많아. 자 모여라. 모여서 맥주도 먹고 음식도 먹고 맛있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개미가 야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니 너 행복하니? 글쎄 행복한 것 같긴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다음날 왔더니 행복 안 한 것 같아. 답답해. 이게 뭐야 뭐 뺑뺑 돌아가네. 막 먹고 마시긴 해도 그래서 점점 불행의 그림자 왜지 하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여서 다시 맥주 먹다가 우리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행복감을 못 느끼지? 그때 한 개미가 이렇게 말했어. 그때 말이야 여름철 생각해보자. 나 그 생각해봤거든. 엄청 힘들지 않았니 우리? 근데 나 물어볼게. 갑돌이 개미야. 너 그때 힘들었다는 생각 들었니? 아니. 뿔돌이 개미야. 너 힘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니? 아니.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만 하고 영차 했거든. 그러니까 다 맞아. 우리 왜 안 힘들었지? 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일 안 하는데도 너무 힘든데 그땐 굉장히 힘들게 일했는데도 힘들지 않다고 왜 느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기 젊은 개미가 저기요 혹시 그때 배짱이가 막 노래를 불러줘서 알게 모르게 어이시죠 노래 좋다 하면서 우리가 간 거 아닌가요? 맞아 배짱이 노래가 듣고 싶다는 이야기가 온 개미 마을에 퍼졌어요. 그때 똑똑똑 두드리는 문소리가 났어요. 가서 보니까 거지가 다 된 배짱이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새로 쓰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동냥을 하지 않습니다. 배짱이는 먹을 거 줘 하잖아요. 친구들아 너무 반갑다. 너희들이 다 굴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에게는 친구가 없어. 내 노래를 들어줄 청중이 없어. 나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힘내서 노래를 부를 텐데 너희들 내 노래 들어주지 않을래? 그 순간 개미들이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듣고 싶었는데 배짱이 오빠 하면서 광장에 무대를 차리고 청중들이 다 모였어. 배짱이가 올라가서 노래 불렀죠. 찌릭찌릭 그러다가 몸이 너무 경역해서인지 연주회가 끝날 쯤 되니까 쓰러져 혼신입니다. 개미들은 환호하면서 배짱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만 배짱이는 죽었죠. 그때 개미들은 다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일을 살아가듯이 배짱이에게도 배짱이 역할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역할을 나눌 수가 없어. 서로가 함께 어울려야만 살아가는 거야. 그걸 깨달은 개미 마을의 개미들은 온통 울음바다였다. 이게 새로 쓰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박수 안 나면 박수 치세요. 활용하세요. 네. 그러니 이게 해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읽혀버리면 이원론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고 이원론 빼라. 여기다가 연결, 통합, 융합지 오늘 이제까지 배운 거 이전에 배운 것들을 해서 그걸 넣어라. 그래서 새로 써서 읽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고전들 경전들도 포함합니다. 성경, 불경도 다 해체해야 돼요. 해체해서 지금의 시각에서 재해석을 하고
탈구축을 해야만 올바르게 된다. 이런 이게 데리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데리다는 기존의 모든 사회 체계를 다 해체하도록 했어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한 시간, 아이고, 한 시간 한 2, 30분 지났네요. 이제 제 강의를 마쳐야 됩니다. 토론을 오늘은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림 이미지입니다. 뭐 딱 보이죠? 여자는 빨간색, 남자는 파란색. 네, 남자들은 가달춤도 하고 막 뛰어놀고 좋고, 여자들은 그런 거면 안 되고. 이게 그 틀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 시스템이 못 고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 역사교육,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신념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분할하는 거에서 융합하는 패러다임, 융합지로 가야 되고요. 기존의 모든 것을 해체해야 된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교육은 신성할까요? 저는요, 종교보다 교육이 더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입증해 볼게요. 입증하면 입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격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격은. 그런데요, 그 인격은 그래서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간섭할 수 있습니까? 목사도요, 간섭할 수 없어요. 저 신도들에게. 그건 가스라이팅은 폭력이에요. 그런데 그 신도들이 싫으면 나가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간섭을 못하죠. 그런데 교육만이 타자의 인격에 개입할 수 있는 신성한 행위. 놀랍게도 국가 권력이 교사들에게 특히 의무교육, 국가 권력이 교사들에게 타자의 인격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렇게 준 직업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목사도 그렇게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 못 받아요. 네. 못 받아요, 아무도. 유일하게 타자의 인격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업이 뭐냐? 교직이에요. 특히 의무교육. 대학은 대학생들이 듣기 싫으면 안 들어요. 나가버려도 되지만 초등학생들은 나가지도 못해요. 그 교실에 거의 90% 이상은 적응 못하는 파들락한 학생들 빼고는 다 그 교실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그런 교육 행위가, 이 신성함이 교사와 학생이 분리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면 그 신성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사가 지배해버리니까. 인격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함을 유지하려면 교사와 학생은 차연되어 있다고, 뗄 수 없다라는 것을 교사가 인식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제가 교육 얘기를 꺼냈냐면, 우리 이제 공부하는 2번 것이 교육청에 지원받고 하니까 이제 역사교육, 문화교육, 언어교육 이런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교육의 패러다임. 그런데 만일에 교사가요, 주객의 분리를 조장한다. 이건 나쁜 교사죠. 안 그래요? 교사가 주객의 분리를 조장하고 있으면, 교사와 학생의 분리를 교사가 조장하고 있으면 그건 나쁜 교사고. 그런데 분리를 조장을 안 해요. 그걸 어떻게든 조장 안 하려고 노력을 해, 교사가. 그런데 놀랍게도 교과서 내용이 분리를 토대로 한 것들이 있어. 그거에 교사가 무감각하면 그것도 큰 일이죠. 교과서가 분리를 토대로 쓰여 있어. 근데 난 교과서니까 그냥 가르치려서 막 가르치면, 아까 해체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해체해야 돼요, 교과서도. 그래서 교사는 당연히 조장을 하면 안 돼. 이건 기본이고, 이거 조장하는 건 나쁜 사람이고,
주객 분리를 토대로 한 교육 내용에 무감각한 교사들은 많아요. 왜? 교과서에 그냥 따르거든요. 그냥 따라요. 그러다 보면 주객을 분리하는 걸 가르치는 꼴이 되잖아요. 이제 깨어있는 교사들은 이것에 예민해야 되는 거죠. 역사 교과서가 이제 식민사관이 분리체제에서 만들어진 사관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교과서에 식민사관에 의한 내용이 들어있다. 우리 여기 몇몇 분들이 그 들어있는 걸 막 들춰내고 밝히고 하잖아요. 들어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건 분리된 내용이죠. 그러면 그거에 교사들이 예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모임을 진행하면서 해보니까 피해요, 교사들이. 거기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왜냐하면 부딪히기도 싫고 골치 아픈 데 들어가기도 싫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모임에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데 예민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과서의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도덕, 바른생활, 요즘 바른생활이라고 계속 하죠. 요즘도 바른생활, 도덕, 그 다음에 뭐 국어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모든 교과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걸 강의하고요. 시민청산의 길은 이제 선택입니다. 분리된 체계로 볼 건가 아니면 같이 타일적으로 인식할 건가 데리다처럼 분리체계를 해체해 새로운 인식을 할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또 논의를 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시지프스의 길일지라도 요 사람이 시지프스는 아닙니다만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져 돌멩이 끌어서 올라갔다가 떨어져 돌멩이 끌어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힘든 겁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한 길게는 1시간, 좀 짧게는 한 40분 정도는 바터너 토론을 하는데 우리 신음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현미자 선생님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셔서 이렇게 앉으셔서 물 마실 시간도 없을 겁니다. 예, 물 마십시오. 예,